왜 하필 벤이었어요? 가장 저렴한 방법의 디지털 노마드를 제가 찾아봤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는데 점심은 오스트리아에서 먹고 저녁은 프랑스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살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가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범위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는 그릇이 작은데 왜 자꾸 많은 걸 담으려고 하냐. 내 그릇이 작다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할 수 없을 거란 마음이 있다면 아니라고 다 할 수 있고 세상에 그렇게 다양하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절대 그렇게 마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스포티파이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저는 사실 예전부터 여행하면서 일하는 노마드 워커의 삶을 꿈꿔왔는데요. 이렇게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 마냥 자유로운 것 같아도 저도 좀 해보니까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꿈을 접어두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금 저의 꿈에 불씨를 지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덕분에 저는 요즘에 다시 좀 노마드의 삶을 꿈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초대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과 영상업을 하고 있는 양똥입니다. 양똥님 반갑습니다. 인터뷰나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 나오신 적은 처음이시죠? 네, 잡지를 제외하고는 처음이에요. 네.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도 계속 뵙고 있고 사실 저희가 몇 년 전에 또 만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팔로우하면서 여행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꿈꾸는 그런 로망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랬는데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걸 많이 얘기해 주시길래 그런 거는 저도 궁금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자유로운 삶의 방식 이런 거 너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좀 초대를 드렸습니다. 저희 그때 여름에 뵀을 때 네. 제가 요즘사 나가는 게 제 꿈이에요 맞아요, 막 그랬잖아요. 이랬는데 오늘 꿈을 이룬 뭔가 그런 역사적인 날이네요. 제가 이제 초대한 이유가 약간 그런 노마드적인 삶을 사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네. 뭐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약간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들을 도전해보고 있는 중이고 그중에 저희가 선택한 거는 밴라이프였었어요. 그래서 밴라이프가 캠핑카. 네네네. 이게 새로 만들어진 용어라서 사실 한국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밴이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죠, 그 그죠. 사이즈의 밴 그거를 차량을 밴이라고 하고 거기에 라이프를 붙여서 밴을 타고 다니면서 세상을 여행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밴 라이프라고 부르고요. 그 라이프를 하면서 먹고 사는 것까지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여행을 온전히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로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을 봤었고 그래서 밴 라이프와 디지털 노마드를 함께 엮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런 분들한테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좀 실험하고 있으신 분들이 저는 항상 궁금하고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하고 있으실까. 또 그 자체가 레퍼런스가 되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밴, 캠핑카를 타고 지금 세계를 여행을 하시고 최근에 돌아오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기간을 여행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일도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제작 기간 4개월 그 다음에 진짜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산 시간은 약 3년 정도 됩니다. 혼자 갔던 건 아니었고, 그쵸? 네, 제가 하고 싶어서 제 남자친구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저 만나기 전에는 여권이 아예 없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여행을 안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냥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뉴욕에서 살다가 뭐 하와이에서 살다가 이랬던 친구라서 이제 제가 세상은 넓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보고 싶은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꼬셨죠. 멋있다. 양똥님이 먼저 꽂으셨구나. 약간 그냥 제가 사진으로 비주얼만 봤을 때는 왠지 남자친구분이 엄청 여행자 같았는데 또 반대였군요, 성향이. 저는 그 당시에 운전면허도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 삶이 멋진 거예요. 제가 원하던
그 현실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 그 형태였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영감이 될 만한 거나 아니면 좀 뭔가 그 친구가 동화할 만한 사진 그런 영상들을 계속 보내주면서 이거 봐 너무 멋있지 않아? 계속 꼬셨구나. 네. 근데 조금 이제 미국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에 많이 안 나가봐서 위험할 것 같다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것 근데 같아. 제가 여행한 유럽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또 안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 다니신 거예요? 저희가 영국에서 차를 구매를 해서 거기서 시작해서 가장 동쪽으로는 터키, 남쪽으로는 모로코까지 해서 이제 유럽 전반을 여행을 했었어요. 유럽과 그 밑에 아프리카까지 간 거네요. 그럼 아프리카 네, 땅까지? 아프리카랑 뭐 발칸반도 국가들까지. 그러니까 육로로 갈 수 있는 네. 곳까지 간 거예요? 모로코는 근데 배를 타긴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그 스페인이랑 사실 스페인 끝에 서서 보면 모로코가 보여요. 네. 그래서 30분 정도 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격도 한 10만 원 조금 넘었고 맞아. 이제 얼마 걸리지가 않아서 저도 모로코 갔었거든요, 스페인에서. 그 진짜요? 지브롤터 맞아요, 맞죠? 맞아요. 거기 밑에서 근데 저희는 거기로 가야 됐었는데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비행기 타고 가긴 했었는데 그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그럼 배에다가 차를 싣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집안 살림을 항상 다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저는 약간 집순이 최적화 여행이라고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럼 그 유럽 땅과 거기까지 이렇게 다니신 게 그럼 3년을 다니신 거예요? 네. 진짜 꽤 오래 다니셨네요. 사실 저희가 더 다니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마지막이라고 정해놓은 기간은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여행하자 이런 것도 저희는 정하지 않았고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이제 싫으면 떠날 수 있는 만큼 그렇게만 설정을 해놨는데 이제 차가 아무래도 되게 오래된 차를 구매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이게 이 연식 이상 넘어가면은 좀 판매가 안 될 것 같다. 다시 재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처분하려고 했을 때 그 비용보다는 누군가에게 사실은 또 여행을 이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는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그게 17만 마일이었나? 그게 이제 되면서 누군가가 이제 구매하기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 마일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나라는 이제 킬로미터가 아니고 마일을 쓰다 보니 이제 너무 아쉽지만 이쯤에서 이 차를 팔아야지만 팔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또 고국에 갈 수 있겠다 하다 보니 3년 정도로 이제 끝났고요. 사실 저희 못 가본 곳도 너무 많고 마음이 너무 아쉬워서 다음을 또 기약해보자 하고는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밴 라이프를 계속 이제 꿈꿔서 남자친구도 꼬셔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왜 하필 밴이었어요? 가장 좀 생활비나 이런 모든 면에서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캠핑카를 구매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돈이 맞아요. 많이 들 것 같다. 저도 막 알아보곤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갖춰진 이런 캠핑카들 막 뭐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몇 천만 원씩 하고 막 1억 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네. 비싼 건 진짜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일단은 가장 저렴한 방법의 디지털 노마드를 제가 찾아봤었기 때문에 이제 막 열심히 서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에서는 제가 산 차가 3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연식의 차들은 500만 원 미만으로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진짜 그 안에서 텐트처럼 치고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마냥 이제 뭐 예쁘게 꾸밀 필요 없이 뭐 갖춰놓은 게 네. 아니라 그냥 캠핑하듯이. 그리고 이제 브루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밥도 해드시고 그 안에 원래도 뭐 이렇게 다 싱크대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캠핑카 네. 같은 거 보면. 근데 저희는 아예 그냥 깡통 그 딜리버리 하던 밴을 사가지고 이제 그 안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진짜 버짓에 맞게끔만 고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대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침대, 냉장고, 싱크대 그리고 화장실 정도? 이렇게 화장실로 만들었어요? 화장실을 그냥 이제 그 캠핑카용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고 볼일 보고 이제 중간에 있는 막을 이렇게 딱 열으면은 이제 볼일 본 게 내려가고 약간 닫고 옛날 그런
뭐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그게 다 모아지면은 비우면 되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캠핑용이라서 조금 가격은 있지만 한 20만 원 정도.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이렇게 있구나. 플라스틱 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그 초등학교 친구가 보고 저 밥솥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니 이거 화장실이야 막 이랬었는데 이 자기가 진짜 세팅하기에 따라서 가격은 진짜 천차만별로 세팅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1,000만 원. 딱 1,000만 원 선까지만 우리가 이 차에 투자를 하자. 그 안에 네. 그래서 차값 포함이요? 네. 진짜? 그래서 차가 350이었고 네. 냉장고가 한 200이었고 그러네. 그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그냥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목재.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안에 따지고 보면은 뭐 안에 이제 내장재도 있고 막 이런데 그거를 이제 다 해도 1,0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의 그거였고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면 사실은 2명에서 한 달 정도 어디 산다고 나갔을 때 비행기 값이랑 숙박비랑 이거저거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리고 되팔았을 때 어쨌건 어느 정도는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해놨으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1,000만 원 지금 투자해도 나중에 500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1년, 2년, 3년 살았을 때 어디 월세 내는 것보다는 싸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러네. 그렇게 네. 생각해보면. 조금의 초반에 투자는 있지만 이 정도는 어디 보증금 낼 때도 사실은 그쵸, 1,000만 원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는다 생각하고 투자하자. 근데 대신 노동력에 대한 값은 저희가 그 1,000만 원에 넣진 않았죠. 그렇죠. 저희 4개월 열심히 만들었던 그 노동은 직접 예. 한 땀 한 땀 했던. 맞아요. 그러니까 막 색깔도 계속 바뀌던데 처음이랑 그쵸? 처음엔 저희가 유럽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둘 다 막 도둑을 그렇게 맞는다 이 소리를 듣고 그치. 저도 그 얘기 맨날 들었어요. 제가 차 뭐 렌트만 하려고 해도 찾아보면 항상 유럽에서 뭐 잘못하면 다 털린다 막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되게 허름한 색깔 그냥 흰색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배달차처럼 보이게. 그래서 딜리버리 차처럼 보이게 이렇게 저희가 세팅을 했는데 터키에 갔을 때 이제 우리 색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맘 먹고 이제 바꿨는데 이럴 거면 진작에 바꿀 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별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털린 적은 없고 이제 뭐 털렸을 때도 저희가 너무 좌절하지 않을 만큼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건 항상 들고 다녔고 그리고 차에 이제 그 에어태그를 심어놨어요. 어디 모르는 데다가. 에어태그가 뭐예요? 그 애플에서 만든 그 위치 GPS 태그를 넣어놔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어디 가 있는데 누가 차를 훔쳤다. 그럼 이제 차가 이제 이동하는 거가 보여서 따라가가지고 내 차 내놔 할 수 있게끔. 그렇구나. 그렇게 해두고 휠에다가 락커를 걸어가지고 이 열쇠를 풀지 않으면 운전을 못하게끔 이게 기본이더라고요. 그게 유럽에서는.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그거 사가지고 하고 했더니 차를 잃어버린 적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 이런 거를 못 붙여놓았었어요. 처음에 누가 보고 안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털어야겠다 이럴까봐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도 좀 조용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맨 땅에 헤딩으로 전혀 몰랐던 그런 밴 라이프를 해보자 해가지고 다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셨던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잠깐 저희가 광고 멘트가 있습니다. 나만이 가진 스토리, 주변의 친구들과의 소중한 대화들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요즘사처럼 팟캐스트로 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팟캐스트를 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편집 툴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 하나면 전부 해결됩니다.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애플 팟캐스트 등 다른 플랫폼에도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해보세요. 저도 근데 스포티파이로 들어요. 진짜요? 네, 요즘사 스포티파이 하면 영상도 볼 수 있고 맞아요. 아니면 영상 이렇게 치워둬도 되고 네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준비할 때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스피커 해놓으면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스포티파이에서 저희가 유튜브처럼 영상으로도 올리고 있어가지고 가끔 뭐 한 달 무료나 뭐 어. 3달 무료 막 이런 아. 이벤트도 스포티파이가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직접 밴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처음 간 게 그러면은 양떡님 몇 살이에요? 31였어요. 네. 왜냐면 그때 혹시 일을 또 이제 제가 막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가 발급받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그 만 30세 그 기준이 있어서 네. 그걸 받았을 때가 제가 만 30이었으니까 떠났을 땐 31이었겠네요. 가고 싶고 막 이래도 약간 고민되는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뭔가 한국은 되게 나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뭐 그 나이 때 너 지금 계속 경력 쌓아야지 아니면 뭐 결혼하려면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맞아요. 부모님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하시거나 왜 갑자기 그런 데를 간다고 해? 뭐 언제 올 건데?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못하면 병나는 거 아셔서 그냥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막으려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그래 네가 뭐 뜻이 있으니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보내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오래 같이 일하던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계속 좀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분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떠났을 때 좀 같이 일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로 이제 저희 함께 한 걸로 마무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근데 그게 사실 되게 큰 수입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네.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사진을 하고 영상을 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라는 그 플랜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지금 이거 하는 게 너무 좋고 이 일을 이 정도로까지 하는 게 제가 그냥 생각하는 플랜이었어요.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워. 네, 맞죠? 그냥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내가 저거 연예인 유명한 누구 사람이 찍고 되고, 막 스튜디오를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사실 힘들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즐거운 게 되게 중요했어서 그 일을 하는 당시가 되게 즐겁거든요. 근데 사실 클라이언트는 이분들이랑 해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다른 분들을 찾아가면 된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누군가가 나와 핏이 맞으면 뭐 연락이 오시겠지. 그리고 돈을 막 나 이만큼 있어야 돼. 뭐 집을 가져야 돼. 이런 꿈이 저는 없고 그냥 지금 즐겁고 충분히 지금 재밌게 살면 그걸로 되게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다 세상이 어떻게든 된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나 죽으라는 법 없으니까 이분들 정리하고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또 연락을 드렸죠. 제가 이런 플래닝이 있는데 제가 일한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여행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여행하면서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고 이거 이제 글도 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했을 때 영업도 좀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일은 계속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 막 이렇게 가기 생각을 전에 했어요. 좀 미리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네. 하셨구나. 그리고 유튜브도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유튜브. 해서 네, 떠났거든요. 근데 딱 비행기표 결제하고 모든 걸 저희가 세팅했을 때 갑자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 시기였어. 네, 그래서 이거를 해 말어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당시에 하와이에 살고 있었는데 그 오는 비행편들이 이제 점점 이제 막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는 못 만날 수 있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팬데믹이 언제 끝난다 막 이런 거를 맞아. 다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원래 플랜대로 런던 가서 만나가지고 차를 헌팅을 해보자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런던에 오는 중간에 그 뉴질랜드 항공에서 갑자기 모두 일자리가 잘려버린 거예요. 스튜어디스가. 그래서 스튜어디스들이 막 울면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비행기 안에서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막 일이 있었어. 그분들이 일상복을 입고 옆에 앉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들 이제 막 어떡하냐고. 그래서 승객들도 이제 막 너무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밥은 주긴 주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다 여행 가려고 했던 분들이나 막 이런 분들 다 취소하고 그냥 다시 맞아요. 한국 오고
못 가게 이렇게 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아예 항공편이 없어지고. 근데도 추진을 계속 하신 거예요. 저희는 분명히 뭔가 길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뭐 여행을 바로 다니는 게 아니라 차를 이제 집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외부와의 접촉 없이 우리끼리 차를 만드는데 집중하면 뭔가 상황이 또 그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냥 차만 진짜 열심히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당시에 되게 안 좋게 DM 보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막 뭐 외국에 나가서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그 당시에는 네, 또 일단 외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왜 해외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지? 근데 뭔가 다 그런 걸 피해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들 좀 마음이 힘들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막 친구 공개로만 차 만드는 거를 공유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둘이서만 이제 고립돼서 그랬었죠. 더 흥이 나게 할 수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게 또 아쉽긴 했었겠네요. 뭔가. 그래서 그때 계약을 미리 했던 일자리들이 다 잘리는 거예요. 다 준비를 했는데 네, 막 여행 관련 일들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여행은 좀 그래서 막 국내 여행으로 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해외 사진이나 이런 게 필요 없게 됐다. 그래서 진짜 일원 한 장 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진짜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근데 그때도 이게 forever 이러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자. 그래서 막 차를 만들고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돈을 제가 생각하지 못하게 벌려고 했던 게 이제 뉴스레터 발행.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 여행을 못 가니까 저희가 가는 일정들이나 이런 거를 메일로 공유를 하면서 사진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여행지에서의 소리를 녹음을 해서 이제 뭐 런던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가 지나면 녹음을 해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제 뉴스레터를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료 뉴스레터 네, 했었구나.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 사진을 가지고 이제 매해 이제 시작될 때 이제 달력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막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 당시에 다 했는데 유튜브 정산되는 걸 보고 접자. 이건 우리 길이 아니다. 노동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사실 맞아요, 보상이 맞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 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유튜브가. 처음 진짜 6개월 하고 정산 받은 게 딱 $100였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주 4일 근무하고 $100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과감하게 유튜브는 버리고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행히도 이제 디지털 노마드나 워케이션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글을 기고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환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이제 제공해 드리면서 이제 어떠한 수익을 만든다든지 했었고 그래서 제가 적어봤거든요. 이제 뭘 하면서 돈을 벌었나?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본인이 하는 업을 그대로 이어서 디지털 노마드를 하실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안 그렇다면 뭔가 자기의 잠재된 거를 어쨌건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쭉 한 거를 적어봤어요. 네, 한번 알려주세요. 그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디지털 노마드 하면은 막 무슨 뭐 개발자나 맞아요. 이런 사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양떡님처럼 뭐 원래 사진 찍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거기서 만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일단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그 일러스트 디자이너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인터넷이 없어도 어쨌건 뭔가를 해서 보내줄 수 있는 사실 이게 인터넷이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접속을 저희가 한국처럼 이제 막 무제한 요금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막 이 시대는 인터넷 세상이야 하면서 막 엄청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국 떠나가면은 인터넷 진짜 안 되는 나라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막 진짜 그 언덕 아래에서는 그 언덕에 그 시그널이 부딪혀서 아예 안 뜨는 거예요. 특히 유럽이 진짜 느리더라고요. 저희도 거기서 있으면서 영상 작업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저희가 찍은 거를 한국에 보낼 수가 없어. 맞아요. 며칠이 걸려요. 그게 보내지는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인터넷과 조금 오히려 조금 차라리 온오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하셨고 그건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라 노마드네. 네, 근데 이제 어쨌건 뭐 온라인에 이런 그쵸, 일러스트를 그쵸. 기반으로 하는데 그리고 뭐 아니면은 진짜 영어 강사해서 이제 중국이나 한국 이런데 이제
그 뭐지 온라인으로 영어 가르쳐 주시는 걸 하시는 분도 봤고 이제 다른 분 같은 경우에 진짜 상담원인데 그거를 그 회사 서버에 접속만 하면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딱 문 닫고는 자기 이제 상담 이제 막 해드리고 그런 분들도 그런 봤었고. 되는구나. 네. 그리고 제가 가족이 큰 트럭으로 여행을 하시는 걸 보고 와 멋지다 했는데 역시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영상 작가분이셨고 막 이런 분들도 이제 계속 여행을 하시면서 일을 하셨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의 능력과 이런 주변 환경이 사실 돼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네. 막 차량에 제가 차량 랩핑 광고. 에? 그래서 저희 캠핑카 옆에다가 광고판으로 네, 해주겠다. 광고를 전 세계로 송출해주겠다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3개월 계약해서 뭐 얼마 이렇게 받은 것도 있고. 그거는 실제로 하셨어요 네, 그거를? 그거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니까 저희가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 방식인데? 네, 그래서 사실 그분이 연락이 오시기를 막 진짜 뭐 터키에서 아니면 뭐 모로코에서 이 접속 그게 떴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되게 뿌듯한 그런 수익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차를 만들 때는 내니 그 아이 봐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물던 그 아파트 주인분이 이제 요가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안 나니까 저한테 아이 이제 픽업 막 이런 거를 네, 이런 거요? 그거를 했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관광청 홍보, 컨텐츠 제작 해드리는 것도 사실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저희가 영국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영국 관광청이랑 닿을 일이 생겨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업무를 했던 적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그 한국에 좀 유명했던 지금도 아마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텐트 밖은 유럽? 네. 그 캠핑장 서칭 일도 했었어요. 그거 양떡님이 했어요? 이제 한 시즌 거를. 네. 그 작가님이랑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유혜진님 편? 진짜요? 그 누구지? 제일 1편. 1편 촬영할 때 저희가 이제 워낙 캠핑 많이 하고 해서 이제 막 캠핑 서치 해가지고 누가 알아봐 줄까? 막 궁금했었거든. 이런 거 다 현지에서 누가 해줄 것 같은데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꽤 이제 괜찮았던 알바 중에 하나였고 약간 뭐라고 하지? 그걸 코디네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네, 뭐 현지에서 이제 직접 제가 뭐 만나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괜찮은 이제 캠핑카드를 추려서 전달을 했었고 그거 말고는 저희가 진짜 약간 맨땅에 헤딩 같이 종이에다가 서핑 사진, 스냅 사진 촬영해준다고. 바닷가에서요? 네, 그래서 그냥 차에다 이렇게 붙여놓고는 이렇게 기다렸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팔로우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제 남자친구가 어쨌건 수중 사진. 네, 수중 사진 그 작가래 가지고 이제 막 서퍼들을 물 안에서 이렇게 찍어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멋있다. 스토리에 막 올리면서 자기 있으면 사라고 사진 이렇게 해서 저희 그때 일주일 파킹하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50만 원 넘게 벌었나? 짭짤한데. 그래서 저희는 근데 사실 그게 취미라서 하는 것도 있고 일이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요청이 그렇게 오고 아니면 이제 리트릿 하는 곳에서 너 사진 봤는데 되게 좋더라. 우리 리트릿 하는 거 1시간 찍어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홍보를 했더니 연락이 닿아서 했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블로그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링크 달아가지고 누군가 그 링크를 타고 구매를 하면 제가 일정 수익을 링크. 얻을 수 있는 네. 그것도 해서 은근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받았었고 그 외에는 지인들 중에서 이제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여행한다. 혹시 외국에 사시는 한국 분 중에 사업을 하시는데 뭔가 해외 아티스트와 이런 커넥이 좀 힘들다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때 저희가 있어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사진이랑 영상을 이제 해외에 사시는 그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드리고 다른 분 지금은 되게 장사가 잘 되시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셋업하는 거 저희가 웹사이트 만드는 거랑 뭐 사진, 영상 이런 거를 직접 그 농장에 가서 해드린다든지. 농장에서요? 네. 농부들 그런 거 잘 안 돼 있으니까 네.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를 갈 수 있구나. 네.
그렇게 한다든지 진짜 안 해본 게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업체들 중에 해외 로케이션으로 촬영하고 싶은데 사실 막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비행기나 뭐 숙소나. 그래서 그럼 저희한테 물건만 보내달라. 그럼 저희가 촬영해드리겠다 해가지고 파리에서 이제 뭐 브랜드 가방 같은 거 촬영해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은근 진짜 이 일 저 일 다 막 되는 대로 사실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거는 생활비가 사실 진짜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움직인 만큼의 주유비가 월세였고 네. 그다음에 그냥 부가적으로 뭐 보험비라든지 아니면 먹는 거? 이 정도만 들어서 맞아. 월 50만 원에서 저희가 많이 이동하면 뭐 100만 원? 한국에서부터 안 드는데? 네. 진짜?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뭐 한 달 살이나 이런 걸 해봤거든요. 숙소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한 번쯤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계속 쭉 살 수는 너무 없을 것 같다. 막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가 아껴지는 거네요. 월세 맞아요. 자체가.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던 게 지속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저도 그런 사진을 찍어서 이제 뭐 했지만 수익과 지출을 봤을 때 지출이 적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시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소비, 뭐 이동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그쵸, 오히려 지출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여행을 또 한다고 하다 네. 보면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활로 할 것인가, 이거를 그냥 관광하고 여행하고 다시 집으로 갈 것인가지 두 개 같이 하는 거는 지속하는 건 진짜 어려워 보인다. 네. 그리고 이제 뭐 9to6로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진짜 그 일하고 나면은 정말 조그만한 시간이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이만큼의 비용과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뭐 일주일 정도는 워케이션 할 수 있고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막 워크도 안 되고 맞아, 베케이션도 맞아요, 안 되고 맞아요. 아니면은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다 나가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쩌면 진짜 지속 가능한 거의 포인트인데 이거를 아무도 알려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들 뭐 바닷가 보이는 데서 컴퓨터로 일하니까 너무 맞아, 좋아요. 맞아. 그런 로망만 얘기하죠. 네. 근데 거기서 컴퓨터 노트 안 보이잖아요, 화면이. 맞아. 너무 햇빛에서 까맣게 보이잖아.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사진들은 다 막 그렇고 맞아, 자유롭고 맞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제가 처음 3년 그 디지털 노마드를 시도했을 때 진짜 저 꽤 벌었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하다 보니까 이거 약간 내가 멋져 보이고 그냥 여행하는데 돈만 줄줄 다 샌다 이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와, 너 이 정도 벌었으면 돈 좀 모아가지고는 이제 뭐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남는 게 없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이미 디지털 노마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길들을 조사해 보다 보니 나는 사실 뭐 치앙마이 가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여행하는 기분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이제 요트는 조금 전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배멀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요트로도 하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막 바닷길을 따라 망망대해를, 다니는 네.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작가분들이나 막 이런 유튜버 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좀 조금 현실 가능성이 있지 않냐, 밴라이프가. 그렇게 해서 캠핑도 안 해본 저희가 그러니까 캠핑도 안 해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진짜 살아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저는 캠핑도 안 좋아하고 아웃도어도 안 좋아하는데 밴라이프 좀 힘들 것 같아요라고 저도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고시원 방 같은 느낌인데 이동이 가능한 정도인 거예요. 되게 현실적이다. 문 닫으면 내 집이고 문 열면은 이제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 그래서 그냥 진짜 고시원 방 돈 내는 것처럼 둘이서 있고 그러고 이제 생활비 이제 진짜 장 봐서 그러니까 이게 주소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택배도 안 되고 그러네. 뭐 딜리버리도 안 되고 만약 딜리버리 한다면은 뭐 여기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어디 어디 앞에 네,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는 좀 싫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나가는 돈들도 이제 없고 그다음에 뭐 주소가 없으니까 택배도 안 받아서 돈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
또 무게가 늘어나면 차의 연비가 안 좋아지니까 뭘 사지도 않게 되고 하다 보니 버는 거가 더 많고 남는 것도 더 많고 그렇게 됐구나. 네, 그래서 이 밸런스가 우리가 원하는 밸런스로 된다. 이게 가능하구나. 이거를 되게 몸소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밴을 하면서 밴라이프 하면서. 네. 처음엔 사실 여행이 좋아서 이제 사이드로 이제 돈 벌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돈이 막 남으니까 오히려 열심히 이 기동성과 이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더 좋겠다, 재밌겠다 해서 네. 잘 먹고 잘 살다 왔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한두 달 이렇게 해보는 거랑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행 유튜버들 보면 저렇게 노는데 돈 벌다니 막 이런 사람들이 좋게 보잖아요. 되게 부러워하고.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포기한 이유도 결국에는 이런 지속성 때문이었던 거죠. 네. 저희가 여행을 하는데 진짜 주 4일을 열심히 되잖아. 편집하고 촬영해야지. 촬영도 하루 종일 계속 해야 되고 네. 편집도 엄청 많이 그 양이 많으니까 네. 계속 편집해야 되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부담은 이제 번역 같은 거. 이 친구는 영어로 말하고 전 한국어로 하니까 그러네. 둘의 언어의 번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막 작업이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4일을 일하고 이 정도를 감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행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이거 조금 내가 원하던 밸런스는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본업도 해야 되는 일도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그럼 여행을 진짜 막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유튜브 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서로 의견도 안 맞고 뭔가 막 나는 네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막상 카메라 들면 그렇게 하지도 그치, 않고 그치. 그래서 너무 와닿는다. 저도 해봤거든요. 사실 저희도 여행 다니면서 그거 유튜브 찍으면 재밌겠다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보는 게 재밌는 거지. 가서 맨날 찍어 오기만 하고 편집 안 하고 계속 하드에 있는 게 진짜 맞아요. 많아요. 진짜 그래서 안 되더라고. 유튜브를 하면서 여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행이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고 그냥 콘텐츠를 진짜, 위해서 일처럼 내가 유튜브 편집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제 여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튜브는 정리를 하고 근데 이제 들어가면 볼 수는 있게끔 이제 영상은 이제 냅뒀지만 수익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진짜 뭐 돈을 벌고 싶다 하면은 진짜 뉴스레터나 블로그 같은 것들이 좀 더 즉각적으로 내가 쏟은 만큼 돌아오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누군가 디지털 노마드 하면서 유튜브 했을 때 뭔가 기대를 하신다 하면은 진짜 유튜브를 일처럼 진짜 주 4일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에게만 저는 맞아요. 좀 권하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로 이제 뭐 크리에이터 네, 하시는 네.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류나 이런 쪽은 협찬 위주지 실제로 돈을 주는 곳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뭐 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제품을 막 확실하게 뭐 써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좀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좀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한 2번 정도 하다가 저희 더 이상 이제 그 협찬이나 광고는 인스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었고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을 자기가 되게 재미있게 크리에이터로서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충분히 디지털 노마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도 사실 그 미디어 킷이라고 부르는데 내 사진과 뭐 이력서 이런 부분들과 이제 크리에이트 그 자기가 했던 영상들 링크를 쭉 해서 이제 해외 업체에 보내면은 은근 연락이 많이 오고 수익 창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업체보다 오히려 더 굉장히 그런 미디어 킷만 보내놓으면 너 단가 뭐냐 이렇게 해서 어떤 곳에 보내는 거예요? 저희는 뭐 VPN 업체라든지 뭐 아니면 진짜 뭐 캠핑 기어나 이런 곳들도 의외로 연락을 하면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있어서 사실 막 컨텐츠 크리에이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뭐 릴스의 정도나 이런 거와 단가를 같이 해서 해외 업체에 보내보는 것도 저는 추천? 뭐 내가 하는 뭐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네. 뭐 내가 뭐 찍은 사진들 뭐 이런 거 다 그냥 모아가지고 나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해서 보내는 네, 거예요? 포트폴리오 형식인데 이제 그들은 미디어 킷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만들어 놓고 여행을 떠나면 언제든지 좀
필요할 때 이제 자기 이력을 만들거나 이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어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라서 지금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네, 맨날 뭐 디지털 노마드 하면은 그냥 뭐 여행하면서 일하고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계획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생각 안 하고 갔다가는 진짜 힘들고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약간 이런 거 미리 좀 생각해 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진짜 집 없이 떠돌아다닌 거잖아요. 그 작은 고시원 같은 차 안이 내 네. 집이다 하고서는 이렇게 떠돌아다녔는데 그것도 이제 더 하고 싶으셨는데 차의 어떤 그런 기간 때문에 멈추신 거예요? 아니면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차의 연식이 그만큼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조금은 더 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정리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둔다라는 마음을 결정했을 때 되게 서로 많이 울고 힘들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위안으로 생각한 게 시즌 2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즌 1 유럽에서 해서 이 이야기들과 이런 사진들을 책으로 한번 만들고 그다음 시즌 2는 미국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이프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다만 현실적인 이 고작 차의 문제로 지금 이러는 거라면 또 우리가 시기가 됐을 때 준비를 해서 이 시즌 2를 만들어 나가면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이제 합의하에 그렇다면 지금 멈춰도 내가 덜 아쉽겠어 이렇게 하고는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자 준비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 비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 비자가 마무리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시즌 2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저는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으면은 항상 고민됐던 게 그 여행이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여행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도 뭐 계속 영원히 여행할 수는 없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은 한국에 아무런 기반이 없을 텐데 내가 계속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살 수가 있나?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여행하는 거 너무 좋을 텐데 그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안 하셨어요? 그냥 어쨌건 사진 영상업을 했었으니까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은 그 관련 일을 구해서 또 계속 프리랜서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정도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 한국의 시간은 세계의 시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빠르고 막 어제의 트렌드는 오늘의 트렌드가 아니고 심지어 막 지하철을 걷는데도 막 나이 드신 분조차도 엄청 막 진짜 막 어디를 향해 빨리 가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발걸음 빨라. 네. 그래서 처음에 좀 나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상 돌아오니까 이제 겁이 확 나더라고요. 갑자기 나만 뒤처진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 그전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제가 밴라이프를 할 때 다른 밴라이프 친구들을 보면 다 이 정도의 슬로우 라이프로 살아갔는데 한국은 그 패스트도 아닌 거야. 진짜 너무 다이나믹해서 약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빨리 따라잡아야지 맞아. 여기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좀 많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하다가 진짜 쿠팡 알바도 나가보고 진짜. 그 다음에 근데 의외로 쿠팡 알바가 재밌더라고요. 그냥 주어진 일을 이렇게 패킹만 하면 돼. 그리고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알바도 해보고 무슨 화장품 테스트 막 이런 알바도 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너 돌아왔네 막 이렇게 하고 뭐 기존의 클라이언트 분도 현정 씨 다시 돌아오셨네 하면서 이제 일들이 하나 둘씩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했던 것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찾아주거나 아니면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연락이 오시는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왔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되게 요즘에 인스타그램 다들 운영하시니까 좋은 퀄리티의 사진이 필요한데 이거를 비용을 지출하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카메라가 저렇게 있을 바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막 일을 좀 해주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인스타그램에다가 저 구직 그냥
그 1급 이만큼으로 사진 하루 종일 찍어드림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하신 소상공인분들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일을 도와드리다 보니 또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가 또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전에 돌아가던 그 나의 사이클 그대로 돌아가지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꽂힌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약간 타일 시공 이런 부분에 관심이 생겨서 다양한 곳에 관심이 네. 많으시네요.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타일 시공 학원을 다니게 됐거든요. 아 진짜요? 학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진짜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더라고요. 한 달 내내. 그래서 그걸 배우면 뭔가 기존에 제가 조각을 하던 그것과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타일의 형식을 또 다른 업주분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여행에서 얻은 영감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새로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퍼즐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도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도자기도 좀 배워왔고 이제 타일 시공까지 배우면 뭔가 도자기와 타일을 같이 결합한 새로운 시공을 또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것은 내가 미국에 가서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기술이다 보니 그래서 이거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한 가지 업으로 쭉 가서 성공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 얼만큼 가능한 일인가. 뭐 솔직히 저희가 어렸을 때는 화가가 된다. 그냥 미술하면 화가 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 화가라고 해도 막 이런 콜라보도 엄청난 기업들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유튜버라는 직업도 생기고 했듯이 제가 10년 뒤에는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떤 생태계가 또 생겼을지 모르니까 저는 한 곳을 파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나의 재능을 좀 펼쳐놓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은 또 그 시대에 맞는 또 나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맞아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많이 제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을 좀 구체화해 나가고 또 배워서 실행력을 좀 만들어 놓으면 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딱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해봤어,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신 분도 많잖아요. 저도 사실 약간 안 해본 거에 대해 조금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막 한번 뭐 하려고 하면 되게 많이 조사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레퍼런스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용기가 되고 어떤 시작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양똥님도 다른 분들이 벤라이프 하시는 걸 막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또 많이 접하면서 약간 세계를 좀 넓힌다? 내 세계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고 나도 좀 틀에 박힌 삶 말고 나에게 맞는 어떤 삶의 방식 찾고 싶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양똥님의 이런 지금 이런 마인드? 이런 방식이 되게 영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쿠팡 알바도 뭐 그냥 쿠팡 알바도 해봤어 이게 아니고 그거를 함으로 해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진짜 아마존에 뭔가를 해두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내가 진짜 뭔가 일을 당장에 몇 시간씩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서 어떠한 형태의 일이든 저는 절대 그거는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진짜 사소하게 카페 알바를 해도 그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하는 거는 진짜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좀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열어두고 살면은 훨씬 더 창의적이고 나만의 것이 창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좋네요. 약간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벤라이프를 했다, 디지털 노마드로 막 산다 이러면은 일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자유롭게 사는 것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를 또 해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양똥님은 어땠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분명히 약간 장단이 있잖아요. 이 정착하는 삶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삶이 장단이 있을 텐데 그게 주는 어떤 의미가 어떤 건지 양똥님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살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게 집이라는 형태잖아요. 그냥 당연히 집에서 살고 어디를 가는 자유가 있어도 결국에는 집에 돌아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당연했는데 저 역시도 살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가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범위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는데 점심은 오스트리아에서 먹고 저녁은 프랑스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식의 자유는 우리가 경험해보기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무슨 재벌집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뭐 진짜 해봐야 우리는 카페를 어디 갈 건지 선택하는 맞아, 자유, 맞아. 뭐 내가 입을 옷을 뭐 어떻게 하는 자유 정도인데 경험해보지 못한 그 자유를 느끼고 나서 엄청난 해방감이 진짜 이거 포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샤워할 때 불편하고 진짜 최장 2주 동안 샤워를 못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진짜 한국에 저거 너무 유명한 거 뭐 먹을 거 막 요즘 막 릴스에 막 뜨잖아요. 가보고 싶지만 못 가는 그 정도의 아쉬움만 존재하지 사실 이 자유를 맛보는 순간 정말 그 요즘 말하는 뭐 도파민? 막 이런 느낌처럼 되게 포기할 수 없고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경험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책을 꼭 쓰고 싶다 생각까지 들었고 이제 사실 좀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이 저는 이런 일주일에서 한 달? 그 사이라도 꼭 좀 해보셔서 뭔가 그 자유와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도 나도 괜찮은 그런 고요함과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는 이게 굳이 뭐 디지털 노마드여서 밴라이프를 할 필요가 없고 정말 여행이 좋아서 아니면 나는 뭐 미술관 가는 게 좋아서 그럼 전 세계 미술관은 내가 그 차로 그냥 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마음적 위안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그런 라이프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이런 이점이 있었네.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계속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들으니까 더 해보고 싶어요. 저는 단지 그렇게 떠나는 게 어떤 멈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양똥님 얘기를 오늘 쭉 들으니까 멈춤이 아닌 거야. 그것도 계속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라는 거를 들으면서 느낀 것 같아. 뭔가 여기서 훌쩍 떠나버리면 약간 뭔가를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 약간 이렇게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주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또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걸 포기하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부러워요. 진짜 세상에 더 많은 레퍼런스를 보고 온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너무 세련되게 여행을 하시는 분부터 진짜 아이들이랑 대안학교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면서 프린터 하나 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프린트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수업 듣고 그리고 진짜 100일도 안 된 갓난 아이랑 같이 여행하는 그런 분들도 보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리밋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해왔구나. 그래서 저희도 이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많은 레퍼런스를 보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내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더 많은 레퍼런스들과 진짜 많은 재미들을 좀 느끼면서 나 이렇게 살아도 되게 평범한 거네?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받았어요. 더 그렇겠다, 재밌게 진짜. 살 수도 있는구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방송반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너는 그릇이 작은데 왜 자꾸 많은 걸 담으려고 하냐 어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왜 그래? 울 것 같아. 그때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고 지금도 되게 사실 그걸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살면서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그릇이 작다고? 내가 얼마나 큰지 많은 걸 보여줄 거야. 담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누군가가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나는 할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그거는 제가 가서 아니라고 다 할 수 있고 세상에 그렇게 다양하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절대 그렇게 마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 어릴 때 그게 진짜 상처였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그 말이 좀 많이 맴도는데 그거를 항상 깨부수고 싶다. 내가 얼만큼 더 다양하고 재미있게 사는지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막 이런. 멋있어. 맞아.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되게 재밌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 뭐가 있을까. 요즘에 또 막 그래요?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사실 진짜 요트로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수미님 나오셨었지만 네네네. 그런 삶은 또 어떤 삶일까? 또 다른 자유가 존재하겠지? 또 전혀 다르던데요, 그거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제가 배멀미가 있어가지고 이거 매일 약을 먹어도 괜찮은 건지 그렇게까지도 해보면서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생각해봤고 보통 이제 밴라이프 하시는 분들이 요트 했다가 그다음에 캐빈을 직접 지어서 이렇게 막 산에서 막 이렇게 그것도 저 로망이에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그럼 나도 캐빈을 지어야겠지.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뭘 재밌는 걸 해볼까. 약간 되게 다양하게 재밌게 사는 요즘의 형태가 좀 아닌 어쩌면은 또 되게 미래의 어떤 형태일 수도 있는 것들을 요즘에 좀 서칭하면서 뭔가 작당하는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저는 못 걸을 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약간 제가 그 영국에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차를 이제 막 끌고 가고 있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었거든요. 너무 영국답게. 근데 진짜 하얀 머리에 노부부가 백팩을 메고 이제 레인 커버를 뒤집어 쓰고 손을 잡고 막 그냥 하이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저분들은 저게 자기가 생각하는 못하는 것, 리밋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나는 두 팔 건강해도 저거 고민될 것 같은데 맞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두 다리가 멀쩡할 때까지는 어떠한 것도 다 도전해보면서 살아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약간 용기 내고 도전하는 거에 나이와 연결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좀 많이 보고 맞아. 내가 나이 들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맞아. 생각 자체를 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욕구가 없어지거나 이런 흥미가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기동력이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 저도 산티아고 걸을 때도 나이 드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애기 데려와서 걷는 가족도 있고 그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 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내 좁은 사회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지만 사실 세상을 넓혀서 보면은 다양한 삶이 있다는 거를 여행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는데 그런 얘기 오늘 다시금 해주셔서 다시 뭔가 떠올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막 좀 두근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한창 그거에 대해 저도 꿈꿀 때가 있었는데 뭔가 이게 여기 이렇게 치이면서 약간 잊어버린 것 같다? 약간 그거는 다음 생에는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던 차였는데 양똥님의 그런 스토리들 막 보면서 자꾸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영감 받으시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고 다행히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밴라이프로 세상을 경험하고 온 우리 양똥님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양똥님과 나눈 대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똥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사용하는 도구들도 가져오셨죠? 네, 그 툴박스 콘텐츠도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또 더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세요, 여러분.